삶을 열심히 살아낸 이들. 요즘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 매번 듣는 방송은 95.9MHz 문화방송이다. 차를 타는 시간이 일정하다 보니 듣는 방송 또한 거의 고정되어 있다. 뉴스와 애청자 사연이 곁들여진 MC 대담 음악 프로를 주로 듣고 있다. 그 프로 중에 아침 운동 끝내고 학교 가다가 듣는 것으로 여성시대가 있다. 이 프로에서 MC가 읽는 애청자 사연을 듣노라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다. 주로 40대나 50대 초반의 기혼자 사연이 많은데 간혹 60대 애청자의 글도 듣게 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오늘만 해도 결혼 22년 만에 자기 집 마련에 입주하면서 15년 넘게 사용한 가재도구를 바꾸자는 남편의 말을 오래되었어도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왜 낭비하려 드느냐면서 그렇게 오래된 것을 없애고 싶으면 자기가 가장 오래되었을 터이니 자기부터 바꾸라는 부인의 말에 아무 소리 못하게 된 남편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한편으론 웃음이 나오면서 한편으론 소중히 여겨야 할 훌륭한 여염집 주부가 그려져 흐뭇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쓰고 싶은 꼭지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주말에 들은 청취자 사연이다. 그날 MC가 낭독하는 편지를 듣고는 그 주인공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감격해 콧잔등이 시큰해지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오던 터였지만 내가 산 것은 경쟁의 치열함이 달랐던 것 같다. 그 주인공의 삶과 비교해보면 내가 이날까지 살면서 열심히 경쟁한 것은 나 스스로를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경쟁이요 삶이었던 듯 했다. 그 사연을 계기로 나는 반성하고 새로이 다짐했다. 이제껏보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서설이 너무 길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추려보자. 주인공은 30대 중반에 집을 장만했다. 지방 소도시에서 부인이 알뜰살뜰하게 가게를 이끈 덕분이었다. 살만해지면 마가 낀다고 했던가. 주인공 남자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강가에 놀러갔다. 텐트 안에서 낮잠을 즐기던 주인공 귓전에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이상해 텐트를 박차고 나가보니 집사람과 딸아이가 급류에 휘말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강물에 무작정 뛰어들어 가족을 살리려 애를 썼다. 딸아이는 한 손에 붙잡을 수 있었으나 부인은 점점 깊은 물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딸을 강변에 올려놓고는 남편도 기절했다. 잠시 후 정신이 들었는데 딸아이가 엄마의 주검을 놓고 슬피 울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어수선한 집을 정리하고 나니 뜻하지 않은 사달이 났다. 이 집에는 처마 끝을 이어 붙여 지은 슬레이트 행랑채가 있었다. 이 방을 몇 달 전에 신혼부부에게 세를 내주었다. 주인공 남자는 죽은 부인과 새든 새댁이 서로 언니 동생하며 어울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신혼부부가 사기 도박단이었다. 남편과 딸아이가 낮에 집을 비운 사이 신혼부부가 여주인을 꼬드겨 도박판을 벌였고 어수룩했던 여주인은 속임수에 넘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 빚을 갚았던 것이다. 주인공 남자가 주택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미 집이 자기 소유로부터 멀어진 뒤였다. 그는 죽은 집사람이 원망스러웠다. 그날부터 하던 일도 팽개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실에 매일 찾아오는 딸아이를 주인공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1년 후 드디어 태어나던 날 딸아이는 아빠에게 뭔가를 내밀었다. 무망 중에 받아든 것은 딸아이의 성적표였다. 전교 547명 중 2등이라는 성적을 보고 주인공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다. 집사람은 타계했고 자기는 알코올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딸아이는 자기를 간병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거다. 독하게 맘먹은 남자에게 고모가 작은 돈을 빌려줘 방을 얻을 수 있었고 다음 날부터 공공근로에 나갔다고 했다. 첫 달 월급 받은 날 저녁 딸이 차린 밥상 위에 소주 한 병이 올려져 있었는데 술잔을 기울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밥상보에 딸아이가 새긴 열심히 살자는 글귀 때문이었다. 공공근로라는 것이 가로수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공사를 청부 맡은 사장이 주인공. 남자의 성실함을 알고는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제의를 해왔다. 그가 철 구조물을 다룰 줄 아는 데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새로 시작된 삶이 이어지던 어느 날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불쑥 아빠 나랑 같이 공부하지 않을래요? 하면서 책꾸러미를 내밀었다. 책을 뒤적여보니 전기기사, 안전기사 등 전기와 건축에 관련된 문제집들이었다. 없는 돈에 어디서 헌책을 구해왔는지 딸아이가 대견스러웠다. 주인공 남자는 골목에 버려져 있던 개다리 소반을 주워다가 책상 삼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부는 이제 기사 자격증 3개를 결실로 가져왔고 직장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다. 또 지금은 작은 집도 새로 장만했고 내친 걸음에 통신대학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집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었는데 딸아이의 이제 아빠도 재혼하세요. 라는 말에 내가 시집가고 난 후에 내 맘에 드는 아줌마를 데려오면 결혼하마. 라면서 40 중반을 살고 있는 이 남자의 꿈은 건축 감리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니리라. 환경이 열악하여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냄으로써 어느 날 성취하게 된 이 남자의 삶이 작은 기적이었고 아름답다 느껴졌다. 그의 또 다른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노력하여 극복함으로써 꿈을 이루는 것이 주어진 자기 생명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힘내자.